A매치가 치러지기 전 마지막으로 진행됐던 2020-21 시즌 7라운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7라운드의 첫 번째 경기는 사수올로와 우디네스의 경기였습니다. 0대0 무승부로 끝났지요. 아탈란타와 더불어 리그 최고의 공격력을 지닌 사수올로가 이번 시즌 처음으로 득점 없는 경기를 했는데요. 일단 양팀 기록들을 살펴보면 득점 자체가 나오기 힘든 경기였습니다. 슈팅도 적었고 골찬스 자체도 거의 없는 편이었는데요. 역시 리그 최고의 공격팀 사솔로를 상대해서인지 우디네스의 팀 히트맵을 살펴보면 굉장히 수비에 치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사솔로의 공격을 잘 제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칼리아리와 삼프도리아의 경기인데요. 칼리아리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를 거두면서 굉장한 상승세를 타고 있던 삼프도리아였습니다만 이번 경기는 아쉽게 패하고 말았는데요. 삼프도리아의 수비수 토넬리가 전부 다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일단 이 장면부터 보시면 토넬리의 한 번의 헤딩 패스 미스가 있었는데요. 이게 상대 선수 난데지에게 절묘하게 흘러가면서 위기를 자초하게 됐고 결국 아우젤로가 파울로 끊을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아우젤로가 이 파울로 인해 전반 40분 만에 퇴장을 당하게 됐습니다. 삼프도리아로서는 상당히 큰 악재가 발생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 더 있었으니 아주 멋지게 PK도 혼납했습니다. 그리고 주앙 페드로는 자신이 얻어낸 PK를 차넣어서 결승골을 만들었고요. 벌써 리그 4경기 연속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번 시즌 승격팀끼리의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베네벤토와 스페지아의 경기는 예상 외로 스페지아의 3대0 완승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빌드업 과정에서 베네벤토의 턴오버가 너무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공격이 될 리가 없지. 하지만 이 경기의 진짜 주인공은 스페지아의 공격수 은발라 은졸라였습니다. 멀티골을 기록했거든요. 상당히 쫄깃한 피지컬이 돋보였는데요. 그동안 세리비 무대에서만 득점해 있었던 은졸라, 드디어 세리아 무대에서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근데 저 얼굴이 96년생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제가 나보다 한참 동생이라고?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지 마. 왜요? 그냥 부르지 말라면 부르지 마, 이 새끼야. 이제 다음 경기 파르마와 피오렌티나의 경기인데요. 득점 없이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파르마에게 단 한 개의 유효 슈팅도 내주지 않고 점유율도 압도적으로 가져갔던 피오렌티나였지만 결국 단 한 골도 집어넣지 못했는데요. 사실 리베리의 드리블 돌파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찬스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할 정도로 공격의 효율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안 좋게 끝났지만 그래도 피오렌티나 팬들에게는 쇼생크 탈출 마냥 아주 기쁜 탈출 소식이 있었습니다. 무슨 탈출이냐고요? 이보다 더 기쁜 탈출이 어디 있겠습니까? 드디어 피오렌티나 모자왕 이아키니로부터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이아키니 경질입니다. 후임 감독으로는 한때 피오렌티나에서 전성기를 구가했던 체사레 프란델리가 돌아왔습니다. 약간 불안한 점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뭐 이아키니보다야 100배 낫겠죠. 어쨌든 축하합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라치오와 유벤투스의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초반부터 오른쪽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했던 유벤투스의 쿼드라도였는데요. 많은 크로스를 호날두에게 만들어냈는데 그 정성이 결국 호날두의 선취골로 이어집니다. 반면 라치오의 공격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양쪽 윙백으로 출전한 마루시치와 파레스가 너무 존못이었던 것도 있었는데 마루시치야 뭐 원래 그런 애니까 이해라도 하는데 파레스는 진짜 야씨 파레스가 왼쪽에서 계속 똥크로스를 올려대고 공격 가담 자체가 너무 존못이었기 때문에 센터백으로 나왔던 라두가 계속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게 유벤투스의 역습으로 쉽게 이어지기도 했죠. 그 기회를 틈타서 후반 내내 호날두와 모라타가 계속해서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 역습 찬스를 만들어냈는데요. 거의 유벤투스가 승리를 가져가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피를로 감독의 약간은 이해가 되지 않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술상의 부족함이야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요. 왜 항상 교체 카드를 전부 활용하지 않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번 경기도 사실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선수들, 특히 벤탄쿠르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뛰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지쳐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교체 카드를 딱 3장만 사용했고 벤탄쿠르는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유벤투스의 1대0 승리로 굳어져 가던 경기는 막판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친! 또 카이세도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교체로 들어와서 카이세도가 94분에 동점골을 박아버렸습니다. 야, 진짜 미친 새끼 아니야? 교체로만 나와서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고 있는 카이세도인데요. 이게 진짜 미쳤습니다. 토리노전 98분의 역전골, 챔피언스리그 제니트전에서 82분의 동점골, 그리고 유벤투스전에서 94분 동점골까지 진짜 슈퍼조커로 손색이 없습니다. 현재 라치오는 임모빌레가 다시 한번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탈해 있는데 카이세도가 그나마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 승리를 놓치긴 했지만 유벤투스의 충신 보누치는 이번 경기 출장으로 유벤투스에서 통산 400경기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경기는 아탈란타와 인테르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잠잠했던 라우타로가 또 골을 넣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득점 이후 2경기 연속 골을 빚어냈는데요. 리그에서는 참 오랫동안 침묵했던 라우타로였습니다. 시즌 초반 3경기 연속 골을 넣다가 최근 3경기에서는 또 아예 공격 포인트가 없었고 4경기 만에 다시 골맛을 봤는데요. 인테르 팬으로서 제발 이 기세를 그대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역시 콘테의 공격 전술은 형편없었는데요. 여전히 아무 의미 없이 후방에서 볼을 돌리다가 폭탄 돌리기 하듯이 공격수에게 찔러주는 전술은 여전했고요. 그나마 루카쿠가 있었을 때는 루카쿠가 상대 수비수를 등딱한 이후에 다른 선수들에게 내주는 공격 패턴으로 많은 재미를 볼 수 있었던 콘테였는데요. 근데 루카쿠가 부상으로 못 나와요. 아니 그러면 다른 공격 패턴을 연구해야 하는 게 감독의 당연한 임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라우타로한테 똑같은 걸 시키고 있으니 이게 되겠냔 말입니다. 그래놓고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최고의 팀을 만났기 때문에 못 이겼다는 둥, 선수들은 감독 지시를 잘 따라야 한다는 둥, 선수들 탓만 하고 있으니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감독 네가 제일 족같다니까? 반면 계속 한 골차로 뒤지고 있던 아탈란타의 가스페리니 감독은 후반 막판 마지막으로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동시에 공격수 무리엘과 라머스를 투입하면서 공격수의 수를 늘리는데 무리엘, 라머스, 고메즈, 미란추크 등등 거의 포톱에 가까운 과감한 공격 전술을 구사하면서 경기 막판 인테르를 압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5분 만에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탈란타답지 않게 무려 1,500만 유로의 이적료를 들여 영입했던 알렉세이 미란추크는 드디어 세리아 데뷔골을 신고했습니다. 또 지난 경기 왼쪽 윙백 자리에 모이카를 넣었다가 호되게 고생했던 아탈란타는 이번 경기에서는 다른 선수를 왼쪽 윙백에 기용했는데 아탈란타 유스 만 18세의 마테오 루제리 세리아 무대 데뷔전을 치렀고 잔실수는 좀 있었지만 제법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다음 제노아와 로마의 경기는 로마의 3대1 승리로 끝났습니다. 한 가지 로마에 악재가 있었는데요. 제코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코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로마에서는 마요랄이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현재 로마의 실질적인 에이스 미케타리안이었습니다. 머리로 한 골, 그리고 발로 2골을 집어넣으면서 해트트릭을 완성시켰습니다. 로마의 승리 거의 혼자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심지어 부진했던 마요랄이 크리스탄테와 교체된 이후에는 제로톰로를 소화하면서 2골을 뽑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세리아 무대 통산 10골째를 넘어선 미케타리안, 분데스리가와 EPL에 이어서 세리아까지 2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역대 2번째 기록입니다. 그럼 첫 번째 기록은 어떤 선수일까요? 너무 뻔한 질문이었죠? 예, 에딘 제코입니다. 공교롭게도 로마에서 두 선수가 같은 기록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를 보면서 또 한 번 폰세카 감독이 참 괜찮은 감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공격 패턴이 너무 다양하고 또 효율적입니다. 특히 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끊임없이 공간을 창출해내고 그곳에 정확한 롱패스를 뿌려주면서 찬스를 만드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세부적인 전술이나 움직임 지시 없이 그냥 롱볼만 때려대는 우리 갓동님이 좀 배웠으면 싶었네요. 또 마요라를 빼고 크리스탄테를 집어넣으면서 4-4-2 전술로 급격하게 전략을 바꾸면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전술 변화 이후로 2골을 더 뽑아낼 정도로 상당히 잘 먹혔거든요. 이 전술적인 유연함 역시 우리 갓동님이 좀 배웠으면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어쨌든 또다시 승점 3점을 얻어가면서 사실상 이번 시즌 무패를 이어가고 있는 로마인데요. 이 좋은 분위기에서 안 좋은 소식 하나가 날아들었는데요. 제코에 이어서 파지오, 펠레그리니, 산톤, 거기다 쿰블라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토리노와 크로토네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존나 망했다는 뜻입니다. 존나 망해가고 있는 토리노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홈인데, 그리고 상대가 승격팀인데, 그리고 상대 선수 한 명이 퇴장을 당했는데 한 골도 못 집어넣고 0대0 생 무승부를 거뒀어요. 그럴듯한 찬스가 딱 이 한 장면밖에 없습니다. 그냥 벨로티만 잘 묶어두면 알아서 무너질 팀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벨로티는 이번 경기 슈팅 단 1개, 그것도 수비수 맞고 튀어나온 슛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안파울로 진짜 개노답. 왜 아직도 안 잘리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경기 볼로냐와 나폴리의 경기인데요. 나폴리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오시멘이 또 한 번 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이끌어냈는데요. 어떻게든 골을 빚어냈던 로사노 오시멘 쪽과는 달리 다른 쪽에서는 결정력이 참 아쉬웠던 나폴리였는데요. 특히 인시니의 슈팅 0점이 너무 맞지 않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시니의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플레이들인데 슈팅이 너무 크게 빗나갔죠. 전체적으로 날카롭다고 하기 힘든 나폴리였는데 어쨌든 꾸역승도 강팀에겐 중요한 요인이니까요. 나폴리는 리그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반 상위권이 참 안개 속인 게 1위부터 4위까지를 모두 이번 시즌 챔스에 나가지 못하는 팀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승점차가 크지 않아서 앞으로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원조 가투소의 남자 바카요코는 시즌 초반 나폴리에서 꽤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끔 문제가 되는 전진병만 버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메르텐스랑 너무 위치가 겹치는 게 조금씩 거슬리네요. 이번 7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밀란과 베로나의 경기였습니다. 2대2 무승부로 끝났는데요. 우리 밀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진짜 소위 말하는 위닝 멘탈리티라는 게 생긴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경기 밀란은 운이 더럽게도 없었습니다. 특히 두 개의 실점이 모두 굴절로 어이없게 들어가면서 멘탈적으로 흔들릴 수 있었는데요. 거기다 질라탄은 PK도 실축하고 칼라브리아가 넣었던 동점골은 질라탄의 핸드볼 파울이 VAR로 지적되면서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예전의 밀란이었다면 좋됐다 하면서 아마 경기 포기각이 나왔을 겁니다. 아마 한두 골 더 먹었을걸요? 하지만 밀란은 이 경기에서 기어이 동점골을 만들어내버렸습니다. 리그 무패 행진을 계속 이어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질라탄의 PK 실축이 너무나 아쉬울 수 있었던 밀란. 벌써 PK가 4번이나 막힌 질라탄은 앞으로 PK를 본인이 차지 않고 캐시에게 양보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질라탄이 말하니까 이런 것도 졸라 멋있네요. 잠재적인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팀인 유벤투스, 아탈란타, 인테르가 모조리 미끄러진 상황에서 아쉽게 무제배를 한 밀란. 하지만 무패 행진으로 계속 단독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피올리 감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게 됐는데요. 만약에 피올리 감독이 벤치에 앉지 못하게 된다면 아주 어려워질 수 있는 밀란입니다. 이제 7라운드에서 나왔던 주요 기록들 정리하고 영상 끝내겠습니다. 스페지아의 은졸라가 세리아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피오렌티나 이아키니 감독은 경질을 당했고요. 후임 감독은 프란델리입니다. 유벤투스의 보누치는 유벤투스 소속 400경기를 달성했고요. 아탈란타의 유스 루제리는 세리아 데뷔전을 치렀고 미란 축구는 세리아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로마의 미케타리안이 역대 두 번째, 분데스리가와 EPL, 세리아에서 모두 두 자릿수 골을 넣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A매치 주간으로 인해서 이번 주는 리그 경기 일정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바쁜 일들이 좀 있어서 영상 업로드는 한 주 건너뛰고 8라운드가 끝난 이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